네. 자, 예, 우리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6페이지 할 차례 맞죠? 예, 교재 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사인도 주기가 있었고 코사인도 주기가 있었고 탄젠트도 주기가 있었어.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주기함수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주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는요,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즉 어떤 식이야? 우리가 기존에 야 y는 sin x야 이런 걸 배웠다면 이제 얘가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겁니다. a의 sin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 녀석이요 삼각함수에서는요 제일 복잡한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여기에 엄청나게 더럽고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지만 이 세 개의 식은요 모두 이런 구조에 불과한 거야. 맞습니까? 자, 이때요 주기를 구하는 방법,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누구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숫자 a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앞에 붙어 있어. y는 3 sin x 그러면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랬는데 3 sin x면 위아래로 3배씩 높낮이가 변해버릴 거예요. 맞습니까? 얘는요 그런 높낮이에 관여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플러스 d는 무엇에 관여합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인 그래프를 통째로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했어 라는 평행이동에 관여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b와 c는 동시에 뭐에 관여하고 있어요? 얘 역시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어 라는 데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에 관여하는 요소는 누구냐? A, B, C, D 중에서 바로 이 B 부분만이요 주기에 관여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식이 더럽고 복잡하게 나와도 뭐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돼요. x항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만 집중하면 된다고? x항만 집중하면 된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선생님 보통 손쉽게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1x 얘만이 오직 주기에 관여한단 말이지는 사인의 원래 주기 몇인데? 2파이죠? 얘를 2파이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야. 즉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몇 나옵니까? 4파이. 그러면 그냥 주기는 3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 쉽죠? 이게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코사인의 원래 주기 몇입니까? 2파이. 그래서 요거 x 구해봐. x 구하면 몇 나오는데?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지. 근데 주기는요 길이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엔 절대값 붙였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2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는 몇이다? 파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탄젠트의 원래 주기 몇입니까? 파이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마이너스는 무시하라 그랬지? 결국 주기 구하면 x는 몇 나온다? 3분의 파이라는 이런 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요 위에 설명을 어떻게 놨어요? 각의 자리에 x의 1차항만을 그래 얘네들이네 이 1차항만을 원래 주기 그래 는 2파이 는 파이와 같다라고 놓고 x를 구한 값이 바로 주기가 된다. 그런데 x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그 결과의 값에 무엇을 붙여서? 절대값을 붙여서 주기가 항상 무슨 수가 나오게 하면 된다? 양수가 나오게 하면 된다. 요것이 전부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제 아래쪽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목을 너희들이 만들 수 있겠다. 뭘 가지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식들이 가진 공통적인 제목 한번 얘기해보자. 뭐야 제목이?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삼각함수의 주기라고 제목을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변 전체에 우리 6페이지 하고 있어요. 안 받았어요? 잠시만요. 얘기를 해야지. AB형 맞나요? AB 시형 맞나요? 삼각함수? AB 시였으니까 네, 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되겠습니다. 그 문제집도 챙겨가셔야 됩니다. 네. 자,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삼각함수의 주기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수학하에서 수학상에서도 배웠고 수학하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한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왜? 우변 전체 절대값 붙으면 Y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항상 0 이상인 수만 나오므로. 그래서 얘를요, 이제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봤더니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이 그림을 보세요. 얘 주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주기함수 맞네. 얘도 주기함수 맞네요.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에는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으면 원래 주기에 얼만큼이 된다? 절반이 되죠.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붙이면 절대값 붙이기 전 주기의 2분의 1 절반이 된다.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탄젠트는 어때요? 우변 전체 절대값 붙여도 주기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삼각함수는 복잡해지면 이런 꼴이야. 근데 그 꼴에다가 더 복잡해져서 뭐까지 하나 달고 나왔다? 절대값까지 달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새로운 함수의 주기는 어떤 상태냐면요. y는 sin bx 주기의 2분의 1이에요. 즉, 얘는요. y는 절대값 sin bx라는 이 함수의 주기와 같다라고, 아무리 복잡해도요 그냥 얘의 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얘는 주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얘도 주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얘도 주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주기에 관여하는 녀석은 오직 b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주기에 관여하지 않고 높낮이나 이렇게 막 폭이나 위로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에만 관여하니까 주기는 결국에 y는 절대값 sin bx와 관련이 있는데 이 녀석의 주기와 결국 같을 텐데 얘의 주기는 뭐다? 원래 주기의 절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거 줄줄줄 같이 쓸 수 있지. 자, 여기 보이는 이 복잡한 함수의 주기는 뭐의 2분의 1이 되겠다. 시작! y는 코사인 bx 주기의 2분의 1이다. 즉 뭐의 주기와 같다? y는 절대값 코사인 bx의 주기와 같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은 시작! y는 탄젠트 bx의 주기와 같다. 탄젠트는 같다라고 했죠? 즉 y는 절대값 탄젠트 bx의 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주기와 관련된 문제 가볍게 하나 풀어보고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함수가 나와 있어요. 모두 삼각함수네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함수를 다시 어떻게 했대? 더했대요. 그리고 뭔 짓을 했대? 예,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사실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런 거는 주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요 새로운 함수, 예, 주기 함수 3개를 더한 이 새로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결론부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함수들의 합의 주기는 주기들의 최소 공배수 L이에요. 최소 공배수 L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겠네. 왜? fx의 주기, gx의 주기, hx의 주기 모두 구할 수 있는데 그 주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이 y는 이라는 새로운 함수의 주기 구할 수 있겠죠.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12 파이 떼버리시면 안 돼요. 야, 파이도 3.14 이런 숫자야. 그죠? 예,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자리에 x의 1차 항을 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러면 fx의 주기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6파이, x는 6파이 이렇게 되죠? 얘는 주기가 6파이가 돼요. 자, 여기에서도 주기에 관여하는 녀석은 이 부분이죠. 코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이와 같다라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x 구하면 x 몇 나옵니까? 파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이 주기와 관여하죠? 탄젠트의 주기는 몇이다? 파이다. 그래서 x는 몇 나와? 4파이. 얘 주기가 4파이구나. 자, 주기가 6파이, 파이, 4파이인 세 개의 그래프를 합치했을 때 주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나는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다요. 자, 우선 뭐로 정리할 수 있어? 파이. 그죠? 예, 파이를 뺐던 얘는 6, 1, 4예요. 자, 6하고 4가 아직 서로소가 안 되죠? 그러므로 얘는 한 번 더 내려가야 됩니다. 몇으로 내려가겠습니까? 2, 3, 1, 2. 1, 2, 3은 모두 다 서로소 관계네요. 그러므로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모두 다 곱해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곱했더니 최소 공배수는 몇이 나온다? 12파이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12파이라고 주기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 절대값 Q를 포함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3 과정에 2차 함수 요 파트에서 아마 선생님이 절대값 Q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구하는 기본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4가지 종류가 있었지. 첫 번째,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네 번째,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이런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분류로 풀면 너무나도 식이 더럽고 길고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간단히 빠르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는 것은 식의 구조가요. y는 fx라는 식에서 이 fx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런 구조의 식을 우리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지금 8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그러면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예,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림을 그린 후에 뭔 짓을 한다 밑에 적습니다. 옆에 시작!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미 한번 해서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려서 그림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그려 놓으세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요. 꺾어 올려서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그림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칠판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맞게 잘 그리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되셨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2번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x에만 절대값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도 똑같아요. 앞부분은 똑같아.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는 없다고 보고 그냥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린 생각합니다.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렸다는 건 내가 현재 y는 fx라는 그림을 그냥 그려넣었다라는 상태죠. 자, 그리고 생각해.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려면 x가 몇 이상이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고 x에 반대되는 문자인 y축 대칭을 해주면 돼요. 요 과정만 거치면 분류 없이 손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하나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할 거예요. 자, y는 사인 절대값 x?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구나. 우선은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y는 사인 x 그려놔야지 그려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절대값 x가 x로 바뀌는 거 x가 몇 이상인 0 이상인 부분만 그림을 그려놓고 x가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이죠. 얘를 갖다가 몸 대칭한다. y축 대칭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요. y축 대칭을 이렇게 해버리시면 바로 이것이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그래프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2번, 3번 코사인과 탄젠트는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 푸신 분은요, 칠판을 보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보고 그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요,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y에만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식의 상황이 이렇게 생긴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절대값 y가 y로 바뀌게 되는 범위인 y가 0 이상인 부분만 가려서 그린 후에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합니다. 그래, 우선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리고 y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둬야지. y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두고 얘를 x축 대칭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코사인과 탄젠트는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 그리신 분은요, 칠판을 보고 그림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맞춰보셨습니까? 잘 그리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그래프 보도록 하자. 자, XY 모두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이지? 묻자.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쓰기 귀찮으니까 1 이렇게 적어 놓을 거야. 무슨 의미야? 1사분면만 그림을 그리겠다 해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X축 대칭, Y축 대칭 다 해야 되지? 그것도 쓰기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대 이렇게 쓸 거야. 대깔꼬마니의 대예요. 여러분 대깔꼬마니 아시죠? 물감 짜가지고 막 접어서 펼치면 막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을 거다. 무슨 얘기야? 와, 문제 딱 봤더니 XY 모두 절대값이 붙었네? 우선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1사분면에 있는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대깔꼬마니 작업합니다. 어떻게? 우선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Y축 대칭해서 대깔꼬마니 형의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과 탄젠트는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 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그리신 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제 주기 끝났고요. 절대값 끝났어요. 이제 뭐 한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봤어요. 좀 복잡하고 더러워요. y는 a의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와, 여기 이렇게 더하기 몇 빼기 몇 더하기 3 빼기 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의 표현이다? 평행 이동의 표현이다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제외한 원래 함수는 이 더하기 3,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게 없는 게 원래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의 상태는 a sin b x라는 이런 함수였어.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한 걸까? 자, X축의 방향으로는 우리 이때 몇 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요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 한번 구해보세요.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나오지? 그것이 바로 평행 이동한 양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는 몇만큼 평행 이동했다? D. 요 뒤에 붙은 D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실제 두 개의 식을 보고 여러분은 원래 무슨 식을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하기며 빼기면 이와 같이 뭘 더하고 뭘 빼고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이 됐음을 알려주는 지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칭이동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대칭이동은 사실 총 8가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대칭이동은 중학교 때도 배웠던 3가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내가 어떤 식을 봤어요. 이 식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평행이동은 더하기 3, 빼기 막 이런 식의 숫자가 더해지고 빼졌다면요, 대칭이동은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자, 마이너스 x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요 앞에 코사인 x라는 원래식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사실 코사인 x가 아니고 원래는 y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면서 오, 마이너스 y구나 라고 봐주는 눈이 필요해요. 뭐다? 마이너스 y구나 라고 봐주는 눈이 필요해요. 왜? 원래는 마이너스 y는 코사인 x인데 좀 어색하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뿐이에요. 즉 이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 거다? y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칭이동을 조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칭이동은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이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랬어? 영화의 제목이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2명이 출연하고 있어. X하고 Y.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야? X축 대칭은 X가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은 항상 어때? 안 바뀌어. 나 주인공인데 안 바뀌어. 이러고 이제 밑에 떨궈진 엑스트라만 이제 죽으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하면요, 항상 Y의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같은 논리로 Y축 대칭이라는 영화를 찍을 땐 Y는 주인공이니까 안 바뀌어요. 엑스트라인 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자, 원점 대칭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이 원점이야. 즉 X도 Y도 주인공이 아니므로 둘 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점이든 식이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보도록 하자. 상황을 봤더니 X는 바뀌었고 Y는 안 바뀌었어. 얘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는 Y는 sin X를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은요, X는 안 바뀌었고 Y만 바뀌었지. X는 안 바뀌었고 무슨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요. 원래는 Y는 코사인 X였는데 얘를 X축 대칭한 그림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녀석 봤더니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버렸죠? 무슨 대칭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이다요. 그래서 Y는 탄젠트 X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식만 보고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합쳐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자. 자,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뭘 했어요? B는 주기에 관여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B하고 C 합쳐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D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A는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의 영향을